네, 오늘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고점을 연일 갱신하면서 주가 위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반도체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찾기에 분주하고요. 또한 수출 데이터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K-뷰티였고요. 오늘 A컷에서 준비한 이 사진이 K-뷰티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에서 의존을 했던 뷰티 산업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었죠. K-뷰티 관련 기업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우려 이 변수 속에서도 K-뷰티의 수출 호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한번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감률도 다시금 오르고 있는데 수출 금액은 연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수출액이 3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열흘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K-뷰티의 수출이 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의존을 했던 수출 국가가 다음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과 같이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K-뷰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데이터에서 특이했던 건 유럽에 대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무려 4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72%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증가율이 그래프상으로도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 10%가 증가한 것이라고 본다면 올해 4월 20일까지로 데이터를 추산했을 때 그 증가율은 2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 40%, 이 네덜란드랑 폴란드를 합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5%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먹거리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본이라던가 중국 이런 동양권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도 K-뷰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잘 갈 것이다라는 근거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이 이제는 핵심 수출 시장으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유럽, 특히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화장품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기가 힘들었던 시장이 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는 핵심 시장으로 또 부각받고 있다는 요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유럽이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최대 수출에 대한 지역으로 좀 급부상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출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예상치는 올해 한 15%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다면 지금 변화된 예상치를 보게 된다면 20%,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더 상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나 돈을 잘 벌어주는 그 데이터가 확실하다는 건데요. 바로 실적과 시즌 모멘텀이 함께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과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선크림 같은 기본적인 즉 기초 제품들도 판매량이 증대하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수출이 현재 구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6월에 또 화장품 기업들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20개국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화장품의 확대는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도 점진적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APR에 대해서는 기본이고 실리콘토와 코스맥스로 우리 K뷰티가 차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APR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 기대치가 지금 높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는 제한적일 거지만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고 만약에 유럽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 추정치를 다시금 올려잡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도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지 않고 했는데요. 지금 B2B 채널 중심의 유럽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B2B 채널이라는 것은 B2C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보다 수익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B2B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PR의 전략 자체가 B2B와 B2C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실리콘2를 통해서 B2B 시장에 좀 유통을 하고 있고 B2C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했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포인트, 이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APR을 중심으로 보되 이 APR과 거래를 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묶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APR이 핵심이긴 하지만 유통을 맡고 있는 실리콘2라던가 그리고 생산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코스맥스까지 함께 묶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도주는 APR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 같은 경우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전반적으로 시장의 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증권사 공통적인 의견을 보게 된다면 메리츠증권은 수출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현재 구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래서 비중 확대가 굉장히 유효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미국과 유럽 중심의 수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수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 소외되어 있는 이 시간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미리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 추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른 외 섹터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던가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도 잘 가기도 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소비재 관련 기업들도 좀 잘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확실하게 받쳐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이를 좀 꾸준하게 이끌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